여기 레슨 11에 와서 새로 만들기 HTML 레슨 12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타이틀은 배열이 되겠죠. 배열. 자, 근데 이제 배열은 뭐다? 순서와 길이가 있는 자료 저장. 자료형 데이터입니다. 배열을 우리가 어레이라고 불러요. 어레이. 잘 기억하고 계시고. 자, 그대로 제목으로 쓸게요. 언어도 코리안으로 바꾸고. 자꾸 번역하세요 뜨면 귀찮잖아요. 자, 배열. 자, 스크립트 하시고. 자, 우리가 이미 배열처럼 순서와 길이가 있는 자료를 배워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트링이 있죠. 자, 이 친구가 순서가 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증명했냐? 어떻게? str의 두 번째 이렇게 참조해서 확인을 했죠. 자, 띄우고 검사 콘솔 보면 하가 이렇게 출력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배열 자료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배열은 보통 컨스트로 많이 선언합니다. 이유는 뭐라고 했죠? 자꾸 바뀌면 데이터가 그건 좀 개발자한테 곤란하기 때문에 바꾸지 말라고 자료형을 보통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있고요. 자, 10, 20, 30 이렇게 하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어레이의 0번째, 자, 어레이의 첫 번째, 어레이의 두 번째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고, 자, 심지어 자, 길이도 있어요. 자, 길이는 어레이의 length입니다. 자, 3 이렇게 나오죠. 자,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게 자바는 자, 자바 어떻게 했어요? 자, 이렇게 써드릴게요. int array 이렇게 하고 10, 20, 30 안 써도 돼요. 자, 이렇게 했고, 그쵸? 자, array에 자, 첫 번째 이렇게 했어요.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길이도 array.length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컬렉션즈를 배우면 array list라는 걸 배웠어요. array list. 자, 우리가 리스트에 안 따라서도 돼요. 자, 리스트는 new array list 이렇게 선언했죠. 근데 이 친구는 리터럴 표기법이 없었어요. 그죠? 리터럴 표기법이 없어요. 우리가 값을 추가할 때는 list.add 10 그죠? 이런 식으로 했고요. 참조할 때도 우리가 list.get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렇게 0번째 이렇게 참조했죠. add도 뭐 20, 30 이렇게 해볼까요? 자, 따라 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이점이 있고 심지어 size라는 다른 함수를 썼죠. list.size.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통일감이 없어. array와 array 리스트는 유사한 친구잖아요. 근데 좀 통일감이 있으면 좋겠는데 얘는 대괄호로 참조하고 얘는 개시고 그죠? 뭐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합니다. 참조하는 방법도 뭐 함수고 사이즈고 통일감이 없는데 자, 이 친구는 딱 어떻게 해요? 문자열과 배열이 똑같이 이렇게 대괄호로 배열을 참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키 값을 참조하죠.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는 인덱스든 프로퍼티든 자바스크립트는 인덱스 자, 우리 객체에서 프로퍼티가 되죠. 프로퍼티 모두 대괄호로 참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통일감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감이.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여기다가 타이틀을 쓰면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id, 타이틀. 그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뭘 줄까? 뭐 스타일에 컬러를 뭐 레드로 줬어. 그렇죠?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있나? 그냥 이렇게 어렵게 안 하고 그냥 쉽게 갑시다. 좀 쉽게. 자, 우리가 이제 요게 객체야. 자, 객체. 그럼 이제 객체니까 어떻게 해요? 자료형처럼 보이겠죠? 자, 자료형처럼 보이는 거 보일게요. 자, 여기다가 내가 로그하고 타이틀 이렇게 하면 자, 메뉴에 이렇게 타이틀이 뜹니다. 자, 내가 이제 이 타이틀에 id라는 프로퍼티가 있죠. id가 타이틀이긴 한데 자, 여튼 그러면 이제 보면 타이틀이라는 값이 떠요. 근데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프로퍼티 참조법이죠. 자, 근데 이거를 대괄호로 이렇게 참조할 수 있어요. 하실 때는 문자열로. 자, 두 개 똑같은 문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id를 키 값으로 이렇게 참조할 수도 있고 프로퍼티 참조자로 그 다음에 키 참조자로도 쓸 수 있어요. 자, 키 참조자와 그 다음에 참조 연산자인 프로퍼티 참조 연산자인 점 둘 다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통일감이 있어요. 근데 좀 이게 짜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그렇죠? 화가 나겠죠. 뭐 이렇게 두 가지나 주고 이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여튼 자, 어떻게 인덱스 프로퍼티 전부 다 이렇게 대괄호로 참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랭스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둘 다 3, 3 이렇게 뜨죠. 자, 아주 이상한 문법이죠. 자, 이상한 문법인데 그만큼 자유롭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배워본 거는 배열의 리터럴 표기법, 배열을 참조하는 법, 그 다음에 배열의 길이, 그 다음에 요 대괄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려드렸고요. 인덱스도 프로퍼티, 우리가 프로퍼티를 속성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필드라고도 해요. 속성, 필드, 프로퍼티 다 같은 말이에요. 물론 쓸 때가 조금씩 달라. 아주 조금씩 다른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객체 안에 있는 필드라는 내용으로 다 통일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조금씩 달라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내가 클래스 타입에다가 어떤 걸 정의하고 싶어. 그럴 때 보통 필드, 내가 필드를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속성을 참조할 때는 속성 이렇게 얘기하고, 타입을 정의할 때 보통 필드, 속성을 참조할 때는 속성. 그다음에 속성 안에 또 속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스타일 같이, 스타일은 속성 안에 또 속성이 또 있죠. 속성 안에 속성이 또 있어. 속성 안에 속성이 또 있어. 이런 경우에 우리가 프로퍼티라고 보통 하고, 근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한 말 가지고 이제 시비 걸고 뭐 그렇게 쓰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여튼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레이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선언해 볼 거예요. 자, 어레이는 어레이라는 객체로 만들고 있어요. 어레이라는 타입으로. 자, 어레이는 뭐인 거예요? 타입인 거예요. 어레이는 타입이다. 자료형 타입. 자, 자료형 타입. 예를 들어서 자, 넘버는 무슨 타입이에요? 자료형 타입이죠. 근데 무엇의 자료형 타입이에요? 기본형의 자료형 타입이죠. 그렇죠? 기본형 넘버의 자료형 타입이죠. 하지만 어레이는 기본형이 없어요. 그냥 자료형 타입이에요. 선생님 아직 위에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자, 이해가 안 가면 뭐예요? 자, 10은 기본형이죠. 자, 10은 기본형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넘버에 10을 넣으면 자, 이 친구는 뭐예요? 자료형 10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필드가 있어. 필드가 있고 이 친구는 필드가 없어. 그죠? 10이라는 데이터가 전부고 이 친구는 10 외에 자료가 많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객체 시합 때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근데 어레이는 전부 다 자료형이야. 자, 그래서 이 자료형 타입을 객체로 만드는 방법. 자, 우리 객체 선언법 어떻게 되죠? 자, 그냥 모른다는 전제를 해볼게요. 객체를 선언하려면 객체 선언 new 연산자라는 약속을 써야 돼요. 오랜만에 나오죠. new 연산자. new 연산자로 누구를 호출해야 되냐? 타입에 정의된 생성자를 호출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생성자는 꼭 타입과 이름이 같죠? 자, 이거는 규칙이에요. 객체를 선언하는 방법은 규칙이에요. 자, 선언이라 하지 말고 생성이라고 하자. 객체 생성. 생성법. 약속입니다. new 연산자로 누구를 타입에 정의된 생성자를 호출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 자바스크립트 자바 때 너무 놀아서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타입 배울 때 생성자가 뭔지 배워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된다. 일단은 여기 지금 이름이 똑같은 것. 이름이 똑같은 게 생성자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선언해 볼게요. 자, const의 nums는 new array. 자, 요게 뭐예요? 요게 생성자예요. 요게 생성자. array랑 똑같죠? 타입은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이고요. 객체의 설계. 자, 그 다음에 그 설계도 안에 정의된 생성자를 뉴연산자로 호출하면 요것은 객체가 돼요.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로그에 nums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요런 비어있는 객체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비어있는 객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업이니까 이 noms를 조금 바꾸도록 let으로 할게요. 자, 보통은 const로 선언하는데, 자, 우리가 수업이니까 자꾸 바꿔보도록 이렇게 let으로 하고요. 자, 이 생성자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생성자가 있고, 자, 비어있는 생성자, 앞에 숫자 하나를 넣는 생성자가 있어요. 자, nums는 new array라 하고, 자, 10개 이렇게 해보면, 자, 10개의 비어있는 공간이 나와요. 뭐야? let's 빼야 되죠, 그렇죠? 자, let 빼고 두 번 선언할 수 없죠, 똑같은 이름. 이렇게 비어있는 10개의 배열이 나와요. empty 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empty 열. 자, 참고로 empty는 null도 아니고 undefined도 아니에요. null도 아니고 undefined도 아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undefined처럼 취급되긴 해요. 자, 볼게요. 자, 내가 nums의 명반자를 보겠다. 그러면 empty라고 안 나오고 undefined로 나와요. 자, undefined처럼 취급이 되긴 하지만 empty라는 빈 상태라는 고유 상태를 얘기해요. 완전 같다고 보기는 힘들다. 제가 아마 설명을 적어놨을 텐데 그 설명을 조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undefined.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친구를 앞에 인덱스 하나 말고 복수의 것을 한번 해볼게요. 복수의 것. 자, 예를 들어 자, nums의 new array의 자, 10, 20, 30 이렇게 복수를 쓰면 10, 20, 30의 배열을 리터럴하게 표기하는 거와 같아요. 자,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지더라.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만 쓰면 10개의 빈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개를 쓰면 배열을 요 안에 10, 20, 30이라는 데이터를 넣은 배열을 만들고 자,
자, 볼게요. 로그에 자, nums 그러면 10, 20, 30 이렇게 나오죠. 자, 위치를 여기로 옮길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한번 선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 친구 똑같이 0, 1, 2, 3, 3, 0, 1, 2를 참조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번에는 없는 인덱스를 한번 참조해 볼게요. 없는 인덱스. 자, 자바에서는 없는 인덱스를 참조하면 무슨 오류가 떴죠? 그쵸. 오류, out of bound, array, out of bounds, exception이 떴죠? 그냥 안 쓸게요. 오류, 이렇게 뜰게요. 오류. 자, 넘어간 인덱스를 참조한 오류가 뜨죠. 자, 근데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것도 그런가? 자, 로그에 nums에 지금 현재 0, 1, 2니까 세 번째는 없겠죠? 자, 이렇게 undefined만 뜹니다. 자, 그죠? 자, 오류가 아니라 undefined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잘 안 띄워요. 자, 오류를 잘 안 띄우고 저런 식으로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가 오류를 잘 안 띄우는 이유는 컴파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컴파일 언어와 우리가 인터프리터 언어 차이점을 비교해 볼 건데 JS는 컴파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잘 뜨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컴파일러는 오류를 미리 감지해서 아예 그 배포를 못하도록 파일을 만들지 않지만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배포해서 실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꾸 오류가 뜨면 문제가 돼서 그걸 상태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뒤쪽 가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없는 걸 참조한다고 멈추거나 오류가 뜨진 않는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본 array of, 자, arrays of 한번 해볼게요. 자, nums의 array of라는 친구가 있어야죠. 이 친구로 내가 10, 20, 30 이렇게 선언하면 똑같이 10, 20, 30이 만들어집니다. 자, 10, 20, 30 만들어지죠. 자, 선생님 내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자, 더 추가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내가 nums에 푸시로 내가 40을 넣겠다. 자, 40을 넣겠다. 그러면 40이 쭉 들어갑니다. 또는 내가 nums에 자, 뒤쪽에 더 추가하고 싶은데 자, 0, 1, 2, 3이죠. 네 번째 50을 넣고 싶어. 자, 그러면 50이 들어갑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기서 오류가 뜹니다. 없는 인덱스를 참조해서 오류가 뜨죠. 자바에서는 없는 인덱스 참조 오류죠. array index bounds,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뜹니다. 이거는 오류 취급이에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네 번째에 추가해 버리죠. 자, 물론 길이 변경도 안 돼요. 자바는 길이 변경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랑 똑같다? array가 아니라 자바의 array 리스트,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컬렉션즈와 같은 거죠. 같은 길이 변경이 된다. 자, 이번에 해볼 것은 자, 쭉 뒤로 가서 자, 예를 들어 10번째에다가 추가하고 싶어. 자, nums에다가 10번째에 100을 이렇게 추가해. 자, 그러면 4부터 10 사이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4부터 10 사이. 자, 4부터 10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empty로 표기하면 돼요. 자, empty로. 자, 아주 유연한 언어죠. 자, 이것보다 더 유연한 언어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것 보고 유연하다고 하시면 안 되고 파이썬 만나면 기절합니다.
파이썬 만나면 야, 이 뭐야? 생각한 대로 코드가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장난치나 이럴 수도 있고. 자,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 자바는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것과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의 딱 중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 거 보여주세요. 네. 네, 널도 아니고 undefined.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왜 이런 걸 만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자, 널도 아니고 undefined도 아니야. 하지만 더 가깝다면 undefined 상태와 가까워요. 자, undefined 상태와 가까워요. 왜 이걸 만들었을까? 아휴, 참, 답답합니다. 뭐 10일 만에 만들었다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 같으면 널로 했겠다. 그죠? 저 같으면 널로 했어요. 조금 자바, 그래도 자바를 좀 이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자바를 좀 참고하든가, 참고해서 좀 비슷하게 만들든가. 물론 비슷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어쩌겠어. 자, 이번에 이제 배열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자, 배열을 만들 수 있는 방법. array from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array from. 자, 여러분들이 이제 array from을 아시려면 유사 배열을 아셔야 돼요. 자, 유사 배열의 대표적인 게 문자열이 있죠. 자, 예를 들어 let에 str이 있다죠. str에다가 뭐 1, 2, 3, 4, 5, 6, 7, 8, 9. 자, 이 친구는 자, 이렇게 생긴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죠. 데이터적으로.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이런 데이터인 거죠. 배열인 거죠. 배열인데 타입은 배열이 아닌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배열이라는 거는 길이와 순서가 있다는 뜻이고, 자, array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array라는 건 길이와 순서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만든 타입인 거죠. 길이가 순서가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만든 타입이에요. 자, 그래서 배열이라는 거는 길이와 순서가 있으면 다 배열인 거예요. array라는 거는 타입인 거고, 그렇죠? 자, array from은 배열을 array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배열을 array와 차이를 두려고 유사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array와 차이를 두려고 유사 배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이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배열을 array로 바꾼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네. 자, 저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자, array라는 영어는 배열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배열의 뜻의 영어죠. 그렇죠? 그런데 array는 타입이라고요. 타입. 우리가 자바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생긴 타입이라고요. 조금 답이 이해가 가요? 네. 자, 자바에서는 함수가 타입이라 나중에 얘기할 건데 펑션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타입이라고요. 또 질문. 네, 저렇게 질문할 줄 알았어. 정신이 없죠, 그쵸? 자, 요거 이제 array from으로 어떻게? 배열, array로 만들 거예요. array 타입으로. 자, array from으로 만들 거예요. 자, nums에다가 array from으로 str을 넣었어요. 자,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짠! 이렇게 나오죠, 그쵸? 선생님,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아요? 스트링은? 자, 스트링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할 필요 없을까요? 스트링에 스피릿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쓰면 똑같이 나와요. 볼까요? 똑같죠. 자, 이 스피릿이 뭐예요? 다 하나씩 각각 잘라내서, 근데 물론 이 친구는 잘라낼 수 있는 문자열을
만들 수 있죠. 내가 여기다가 뭐 쉼표를 다 찍었다. 쉼표 기준으로 자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여튼 두 개는 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열을 문자열을 배열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array from도 있고 spirit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명시적이겠죠. 명시적이란 거는 다른 개발자가 봤을 때 문자열을 배열로 바꾸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스피릿도 뭐 명시적이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 여튼 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문자열을 배열로 바꾼 거고, 자, 이번에는 유사 배열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어떤 걸 살펴볼 거냐? 자, 유사 배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돔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서 자, 우리가 목록 태그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목록 태그 UL에 자, 아이디를 좀 만들까? 자, 아이디는 nums 이렇게 하죠. nums가 너무 중복되나? num list 이렇게 하죠. 그렇죠? list. 자, 근데 이제 유일한 선택자가 좋으니까 샵 주죠. 샵. 자, 거기 안에 li가 있는데 자, li. 자, 여기에다가 숫자들이 써질 거예요. 자, 한 10개 쓰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이런 array들이 쭉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서 내가 요 li들을 찾고 싶어. 자, li들을 찾고 싶어. 자, 이때 우리가 찾는 것을 돔 탐색이라고 불러요. 이 li들을 찾는 거. 여기 num 리스트를 찾은 것도 돔 탐색이에요. 또 타이틀. 여기 지금 우리가 타이틀을 이렇게 찾은 것도 돔 탐색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돔 탐색으로 취급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아이디를 자동으로 식별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식별자로 맞는 걸 쓴 것 뿐이지 탐색은 아니죠. 자, 그래서 탐색을 한번 해볼 거예요. 탐색. 자, 누구를? 요 li들을 찾을 거예요. li들. 자, 쭉 내려와서 자, 지금 볼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브라우저가 생성한 노드를 탐색했을 때 반환되는 배열 타입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HTML collections라는 배열이 있고요.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까 위에서 본 게 array라는 배열 타입을 봤잖아요. 자, 근데 그거 말고 배열 타입이 있다고요. 자, 그게 HTML collections와 node list라는 타입이 있어요. node list, 요런 두 타입이 있어요. 요 두 타입을 array로 바꾸고 싶다고요. 요 두 타입을 array로. 자, 그래서 일단 컬렉션즈부터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브라우저가 생성한 노드는요. 자, 브라우저 생성한 노드는 자, 문서라고 의미하는 이 도큐먼트라고 하는 곳에 다 담겨 있어요. 이 도큐먼트가 무엇을 의미한다? 문서 객체를 얘기해요. 문서 객체. 자, 이 문서 객체는 안에 있는 노드를 탐색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해요. 함수 우리 수업을 배울 건데 함수를 제공해요. 함수는 자, 지금 현재 HTML 컬렉션즈를 반환하는 거는 요 지금 get element by tag name 메뉴에 떠 있는 거 있죠? 요거. 자, 요거에 반환을 해줘요. 자, 이 친구로 내가 li 태그를 찾아줘. 그럼 자, 이 친구 이름을 우리가 lis라고 해볼게요. 자, 어떻게 red lis. 자, 그리고 한번 출력해 볼게요. lis. 자, 그러면 li가 이렇게 들어오고 HTML 컬렉션 이렇게 나오죠. 스가 아니라 컬렉션이네요. 타입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보면 우리가 작성한 li가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이게 li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여기 지금 자, 좀 줄여볼게요. 자, 좀 줄이고 자, 제가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 아이고 자, 여기 지금 1 이렇게 오죠? 아이고 왜 안 나오지? 여기 열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원래 여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딱 나오죠, 그렇죠? 얘가 4, 얘가 3, 얘가 2, 얘가 1 이렇게 찾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내가 찾은 리스트들이에요. 이 친구들. 자, 이 친구가 어레이가 아니래요. 어레이가 아니고 HTML 컬렉션이랍니다. HTML 컬렉션. 저기 너무 많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꾸 MPSP가 들어오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친구를 어레이로 바꾸고 싶어요. 자, 왜 어레이로 바꾸냐? 우리 이제 뒤쪽 수업 때 어레이의 유용한 함수도 배울 건데 이 유용한 함수들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원시적인 배열 형태이기 때문에 안에 유용한 함수가 없어요. 자, 여기 와서 바꿔볼게요. 로그의 array from입니다. from paradise. 그러면 자, 타입이 현재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선생님 바뀐 줄 어떻게 알아요? 자, 쓸 수 있는 함수가 달라. 자, 예를 들어서 자, elice에서 내가 뭐 splice 이런 거 쓸 수가 없어. 자, 쓸 수 없는데 지금 이제 뭐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해요. 자, 근데 여기서는 splice를 써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두 개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다르더라. 그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요거 말고 쿼리 셀렉터라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자,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도 한번 볼게요. lice에 자, 우리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도큐먼트에 쿼리 셀렉터 all. 자, 똑같아 보이는데 이 친구는 CSS 선택자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 자, num 리스트 안에 있는 li 이런 식으로 선택자로 찾을 수 있어요. 복수로 찾는데 그리고 반환되는 타입도 자, 달라요. 노드 리스트 이렇게 나오죠. 자, 노드 리스트. 자, 노드 리스트. 자, 두 개는 다릅니다. 자, 노드 리스트가 HTML 컬렉션보다 반복자가 몇 개 더 있지만 이 친구도 어때요? 쓰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array from으로 바꿔서 쓰실 수 있어요. 자, array from은 만능입니다. 자, 만능. 심지어 유사 오브젝트도 배열같이 생긴 오브젝트도 바꿀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 때 정리는 안 했는데, 자, 최신 문법이 있어요. 자, 최신 문법. 자, 최신 문법 스프레드 문법이에요. 자, 스프레드 문법은 점점점을 얘기하고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잼을 바르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레드는 바르다고요. 이 점점점은 누구를 생각하면 된다? 자, 펴 바르는 것. 잼을 빵에 펴 바르는 걸 생각하면 돼요. 자, 이때 잼은 무엇을 얘기하나? 배열. 자, 빵은 무엇을 얘기하나? 다른 배열을 얘기해요. 자, 배열을 다른 배열에 펴바를 수 있어요. 자, 그것이 스프레드 문법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했는데 할 걸 그랬어요. 자, 그냥 뭐 해볼게요. 자, 여기 와서 자, 내가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좀 짧게 어레이를 1, 2, 3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const네요. nums를 1, 2, 3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let nums2에다가 자, nums를 펴바를 거예요.
자, 그래서 점점점 nums 점점점 nums. 자, 그러면 복제가 돼버려요. 자, 볼까요? 자, 똑같은 값이 생기죠. 자, 똑같은 값이 생깁니다. 자, 이 친구를 응용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있던 유사 배열을 그대로 펴발라 버리는 거야. 자, 어떻게? 자, nums2에다가 자, 펴바를 거예요. 누구를? 자, 위에 있는 요 에라이스. 그죠? 이 에라이스를 펴발라 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된다? array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array from이 아니라 펴발라서 배열로 만들 수도 있다. 자, array from 대신에 요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고요. 자, 지금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는 배열 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열 복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것보다 더 좋은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nums에 2라고 하죠. 그렇죠? nums2에다가 nums를 펴바를 건데 자, nums를 펴바를 건데 자, 근데 뒤쪽에다 더 쓰고 싶어. 오, 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자, 보면 1, 2, 3을 펴바르고 4, 5, 6을 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펴바르고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자, 상관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앞에다가 내가 -1, 0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위치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펴바르는 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죄송해요. 자, 내가 const로 변수를 선언할 건데 자, 변수를 선언할 건데 자, nums2가 아니라 이렇게 배열로 선언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냥 이렇게 쓸게요. 10, 11. 자, 그런데 내가 10, 11을 자, A, B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는 10, B는 11.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진짜 만나볼게요. 로그로 A, B, 10, 11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근데 이거는 스프레드 문법이 아니잖아요. 자, 이건 스프레드 문법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고, 자, 이거는 우리가 나머지 문법, 요 두 개를 대입하는 문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를 확장해서,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를 들어, 10, 11, 12, 13이 있어. 자,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두 개만 받아오죠? 요 앞에 두 개. 근데 나머지도 받아오고 싶어. 이때 B 앞에다가 스프레드 문법을 쓰면 B는 나머지를 다 받아와요. 선생님 두 개 따로따로 만들어주면 안 돼요? 자, 따로따로 만들어줘 볼게요. 자, 어떻게? 자, const에 C, D로 받을 건데 스프레드로 받을 거예요. 자, 어떻게? 1, 2, 3 이렇게 해보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로그로 C, D를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는 1, 그렇죠? 하나는 배열로 이 두 개를 받아오죠. 두 개를. 자, 그래서 펴바르는 거는 받아오는 것도 펴발라서 나머지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그거를 나머지 문법이라 불러요. 나머지 문법. 자, 이 문법을 우리가 구조분해 할당이라 부르고요. 자, 이 친구를 구조분해 할당.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조를 분해해서 할당하겠다는 거예요. 구조를 분해해서
연관제 거, 첫 번째 거를 할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구조분의 할당에서 나머지 문법인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최신 문법이에요. 아주 최신 문법이라서 사람들이 엄청 핫해서 많이 써요. 원래 최신 문법은 잘 안 쓰는데 너무 핫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자, 정리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해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쉬었다가 그래요. 쉬었다가 35분에 오죠. 35분에 넉넉하게 쉬다 오세요.